제가 이 싱큐베이션에 참가하게 된 동기는 혼자 하는 성장의 한계를 느껴서 좋은 사람과 같이 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되게 강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는 사람과 같이 했을 때 얼마나 좋은 시너지가 나는지는 이전 회사 생활이나 대학교, 대학원 생활에서 경험을 했었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해서 내 인생 자체를 한번 말 그대로 체인지 그라운드 해보고 싶어서 지원을 하게 됐고, 지금 10주차까지 오면서 단기적으로 얻은 성과는 많은 책을 읽고 좋은 서평을 나누고 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만났다는 것이고, 좀 더 중장기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긴 겁니다. 저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줬던 책 중에 하나가 작은 습관의 힘, 아토믹 하빗이고, 그 다음으로 무엇이 성과를 이끄는가, 그리고 성공의 포뮬러 공식, 이 세 가지가 저의 업무적인 영역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어떻게 보면 미생에 나왔던 명대사 중에 하나, 당신은 언제부터 순간을 잃게 되었습니까? 라는 말이 어느 순간 타성에 젖어서 일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을 깨웠다라고 하면은,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은 그걸 어떻게 극복을 해내야 될지에 대해서 작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가장 좋았던 부분은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아무것도 아니었던 10분 일찍 출근하기, 그리고 출근하면서 그날의 하루에 해야 될 일들을 정리를 한번 해보고, 마지막에 퇴근하기 전에 해야 할 못했던 일을 마지막 정리하는 습관을 기르면서 업무를 진행하는 속도가 되게 빨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시간 내에 많은 업무를 해내게 되고, 결과적으로 성공과 실패를 넘나드는 퍼포먼스가 나오니까 회사에서도 좀 더 많은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좀 더 많은 업무를 하면서 제가 같이 일하고 있는 협력사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었고, 그 결과 같이 협력하고 있는 회사들이 성장을 하면서 공이 저한테 다시 되돌아오는 이 선순환 구조, 그 속에서 인정을 받았던 거고,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는 성공의 공식 포뮬러에서 성과에 대한 측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영감을 줬죠. 객관적인 성과를 측정을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사회 속에서 인정을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지,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떤 걸 목적으로 성과를 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좋은 길라잡이가 됐던 것 같아요. 단지 나 하나가 성공하기 위해서 집중을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고 있는 그룹원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결론적으로 나의 성공에 이바지한다는 것을 싱큐베이션의 그 선정 도서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제 업무랑 커리어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줬고, 그리고 요번에 읽었던 무엇이 성과를 이끄는가, 그 책에서는 제가 오랫동안 고민했었던 조직 문화에 대한 어느 정도 해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업무를 하지만 이전 직장에서는 같은 업무였지만 되게 성과가 안 나왔었어요. 결론적으로 일을 못한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였는데, 똑같은 이 회사에 와서는 되게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결정적인 업무하는 행동과 내 자신은 변한 게 없는데 왜 같은 거에서 다른 결과가 나왔을까 고민을 해보니, 책에서 제기했던 총동기 중에서 즐거움을 이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찾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이 책을 읽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 나의 이 성공이 나의 100% 실력이라고 자만에 빠졌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책을 읽으면서 내가 이 회사에서 집중을 하고 몰입을 하면서 이 즐거움이 나에게 계속 선순환을 줬다는 그런 걸 좀 인식을 하면서, 내가 이 즐거움을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을 좀 찾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힘들어도 열심히 자기 개발하고 공부를 하는 것이고, 혼자 하는 그 외로운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누군가와 하는 것이 어쩌면 당신의 변화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 개발을 하고 성공을 하고 싶다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고, 그걸 지속하는 사람은 더욱 드뭅니다. 그런 관점에서 체인지 그라운드에 있는 저희 같은 조원들은 늘 내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에
확신을 주고 힘을 돋아주는 좋은 멤버로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나의 이런 성공 역시, 그리고 이런 성과 역시 같이 했던 모든 사람들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많이 도움이 됐던 책은 그로스 IQ였어요. 내 퍼포먼스를 내는데 가장 많이 도움이 됐던 건 그로스 IQ였는데, 지금 외식업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하나가 있어요. 뭐 어떻게 보면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발생된 사건이기도 하지만, 노제팬의 영향으로 일식 업종이 되게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도 성장하는 매장이 있고, 그리고 포기하는 매장도 있고, 버티는 매장들도 있는데, 그 성장하는 매장이거나 도약하려는 매장의 특징은 고객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관리를 하고 유지를 하고 있는 업체였던 거죠. 어떤 저희들이 뭐 CRM, 뭐 고객 관계 관리, 뭐 CEM 해서 고객 경험 관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다져왔던 그룹 같은 경우, 매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외부의 거대한 충격이 온더라도 딛고 도약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있었고, 그런 거 없이 단순히 영업만 했던 매장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이런 거대한 충격 하에 무너져 내려버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이 실전에서 그런 현상을 보면서 그로스 IQ라는 책을 같이 보게 되니까, 저기서 말했던 뭐 고객에 관련된 집중, 신규 고객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고객의 만족도를 높여라 라는 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일식이나 초밥 같은 업종을 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조언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네. 그러면 그 지금 노제패 네. 그걸 통해서 지금 일식집들이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네네네. 그 가운데서 조금 잘 된 예를 네. 보신 게 좀 있으신가요? 네. 잘된 케이스가 있었던 매장은 이 상황에서도 성장을 하고 있는 매장이 있습니다. 그 매장 같은 경우에는 대표가 그 업종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었고, 그 사람 자체가 기본기가 되게 탄탄한 사람입니다. 실질적으로 주 5일에 매장을 운영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일본 현지에 가서 교육도 듣고, 그리고 벤치마킹도 다니고, 그런 기간을 6개월, 8개월 이상을 준비를 해 상태에서 매장을 오픈을 했는데, 그 매장의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고객에 주고 싶었던 확실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마케팅이나 홍보에서 그 고객에 주고 싶었던 핵심 가치가 앞에 나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걸 받쳐주는 조직의 문화가 있었는데, 단적인 예로 일하는 뭐 초밥 세컨 직원이 사회인 야구를 해야 된다, 시합에 나가야 됩니다 하며, 그래 그러면 너 야구 나갈 수 있게 이틀을 쉬어라 하고 대표가 그 자리에서 업무를 수행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직원들이 나가 할 수 있는 생계적인 일과 함께 본인이 취미로 가질 수 있는 생활, 그런 것들 같이 영위를 할 수 있으니까 즉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그리고 본인이 하고 있는 이 업무에 대한 지속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돼서 외부의 충격이 날라왔을 때 오히려 직원들이 구심이 돼가지고 우리 매장을 지키자라고 되면서 지금 앞에 있는 직원들에게 더욱더 집중을 하게 되는, 지금 앞에 있는 손님에게 더욱더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결과 다른 데를 가고 싶었지만 못 가고 있었던 주위에 분산돼 있던 고객들이 그 매장으로 몰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외부의 충격에서도 성장을 할 조직이 뭉쳐지면서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한 매장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되게 오래된 업체였는데 이 매장도 어떻게 하면 돌파할 수 있을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매장과 상담을 하는 동안에 일식, 일본식이라는 그 틀을 벗어나서 새로운 음식에 대한 프레임을 씌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왜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라고 말하는 순간 머릿속에서 코끼리가 안 떠나나갑니다. 그 얘기는 부정이라고 해서, 부정이라고 아니면 긍정이든 간에 언급이 되면 그것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 상황에서 일식, 일본식이 아닌 새로운 프레임이 필요한 거죠. 그걸로 대만에 있는 대왕 연어 초밥이라는 걸 착안을 해서 이 메뉴가 앞에 나오고, 그리고 대만 대왕 연어 초밥이라는 것이 기본의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었던 재료와 타협하지 않는다는 점을 같이 접목을 시켜서
이게 전면에 나와서 매장에 홍보를 시작을 한 거죠.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아직 초기 단계에서 고객의 반응을 보고 있는 단계이긴 하지만 마케팅에서 새로운 프레임을 씌워서 진행을 하다 보니 다가오는 거부감이 달랐던 거죠. 진짜 안타까웠던 부분 중에 하나는 다른 분들은 우리는 노제펜과 상관없으며 일식과 일본과는 상관없고 국내산을 쓴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언급하는 순간에 고객들은 노제펜과 일식이 생각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프레임을 계속 씌운다기보다는 아예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앞에 내밀고 본인이 원래 추구하고 싶었던 본질적 가치를 받쳐주는 형태로 마케팅을 진행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은 좀 더 올바른 방향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